1차원 공식이 있어. 4x 플러스 9는 7x 플러스 3. 그런데 2항 하여 ax b 꼴로 나타낼 때 a는 뭐라고? 양수이다. a 플러스 b를 구하래요. x 앞에 있는 수 a가 뭐라고 얘기했어? 양수라고 얘기해줬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2항이라는 건 뭐라고 해서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지? 네. 자, 7x라는 항이 몇 개인 거야? 이거 하나지? 네. 얘가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4x 마이너스 7x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거 원래 있었던 거 플러스 3일 거고 플러스 9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9라고 쓰면 되겠지? 네. 그런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공량인 거니까 4에서 7을 빼라는 의미하고 똑같다.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이 상태에서 둘을 덜 가지고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거 있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틀린 사람이 많아? 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얘 똑같이 뭘로 나가야 돼? 마이너스 3으로 똑같이 나눠줘야지. 그럼 x만 남을 거고 요거는 6가 되겠지.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약분을 하라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양수로만 바꿔준다면 뭘 해줘야 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3x는 6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기를 보고 판단해야 돼. 얘 1이고 2다 라고 생각을 해서 3이 얘 3이다 6이다 생각해서 9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란 말이야. 네. 근데 봐봐 보기에 3이 있어 없어? 그래요? 그런 얘기인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이 문제의 보기에 3도 있었다면 3 또는 9 두 개를 체크하면 선생님이 맞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야. 이걸 틀리면 안 되지. 몇 명 틀렸어요? 11명. 어? 3명 이상. 자, 16번. 자,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합을 구하라. 기억에 2분의 1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은 4x 플러스 4. 자, 기억에 해부터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뭘 해주면 좋을까?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하는 게 편리하겠지. 네. 그래, 분수꼴 있으면 계산하기가 정서보다가 어렵단 말이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변 똑같이 뭘 곱한다? 2를 곱해준다. 그럼 여기 2 곱하면 뭐가 돼? X. 여기 2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은 2 곱하니까 2 곱하니까 8. 이제 뭐 해야 돼? 2항 x 마이너스 8x는 8 원래 있었고 마이너스 6을 이항시켜야 되겠지? 플러스 6 그래서 마이너스 7x는 14. 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마이너스 7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2는 8x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뭐 해야 되지? 얘는 분배 법칙을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돼? 8x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은 0이 될 거다. 그래서 6x 될 거고요. 얘는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6. 6 x는 마이너스 그 두 해를 뭐하라고 그랬어? 더하기.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지요. 네.
자, 20 3번 문제 보자. 가로의 길이가 270이고 세로의 길이가 168이래. 근데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남김없이 붙이려고 한다.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타일을 붙이려고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각화하자고 했잖아요, 얘들아. 어떤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270인 거고 세로가 168인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정사각형을 이어 붙인대. 남김이 없이. 그럼 정사각형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만들 건데 가능한 큰 타일을 붙인다는 거야. 맞아? 네. 가능하면 크다라는 건 이 길이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길어져야 되겠지. 근데 내가 이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한 거면 요 세로도 x 길이가 될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결국 이 x들이 모여서 네. 전체 길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270이 돼야 되는 거니 첫 번째 해석은 x는 270의 약수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270은 x의 수가 된다.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네. 맞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x를 구해야 되겠지? 네. x들이 모여서 270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네. 그러니까 x는 270들의 약수인데 뭘 해야 되는 거야? 점점 큰 걸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거 뭘 구해야 되지? 최대 공약수가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런데 세로 입장에서도 뭐야 x는 168의 약수가 되니까 얘도 공약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270과 16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몇으로 나눠지지? 6? 4, 23, 6, 5, 30, 6이 12, 6, 8에 48. 또 나눠지는 게 뭐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뭘 물어본 거야 지금?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길이. 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6이겠지? 그러니까 얘 길이는 6.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다음 25번. 수직선에서 점 A는 두 점 B하고 C 사이의 거리를 2대 3으로 나눈 점이다 라고 했어. 자 보니까 여기가 B라는 점인데 B는 뭐라고 쓰고 있어? 마이너스 2분의 7. 그 다음 C는 뭐라고 쓰있니? 3분의 2. 그런데 A라는 점은 여기를 몇 대면? 2대 3으로 나누는 지점이 된대. 오케이? 네. 그때 A가 마이너스 P분의 Q라는 분수꼴이 나오는데 P 플러스 Q를 구하는 거예요. Q와 Q는 뭐다? 자연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요 전체 요만큼 실제 길이는 몇이 될까? 3분의 2에서 뭐를? 마이너스 2분의 7을 빼주면 실제 길이가 나오겠지? 네. 그럼 얘는 3분의 2 더하기 2분의 7이니까 통분하면 6분의 2 곱해야 되니까 4가 되겠고요. 3 곱해야 되니까 21이 돼서 실제 길이는 몇 분이면 6분의 25가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서? 네. 자, 그런데 비율로 얘기하니까 전체 5라는 비율 중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길이는 5분의 2에 해당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5분의 2 비율인 거야. 실제 길이에 대한 5분의 2 비율이란 말이지. 네. 따라서 얘는 약분하면 3분의 5가 되는 거야. 맞아? 네. 따라서 여기서 A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맞아? 네. 오른쪽이라는 게 항상 플러스라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플러스 3분의 5만큼 오른쪽으로 한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A는 어떻게 잡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7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5만큼 가면 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3분만 해주면 되겠다. 6분의 3 곱하니까 마이너스 20. 2 곱하니까 플러스 10이 되겠지. 마이너스 6분의 11. 됐습니까? 그래서 이하고 이하고 말하는 일에 답은 17이 돼야 돼. 마지막 30번. 자, 두 자연수 A, B가 있는데요. A보다는 크거나 같대, B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런데 X 중에서 2의 배수와 X 중에서 2와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의 개수를 A 네모 B로 나타낸다. 1, 200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한 거야. 맞아? 네. 그러면 이 약속대로 가보자고. 지금 X라는 거는 A와 B 사이일 때 이렇게 맞지? A 네모 B로 약속했는데 어떤 규칙을 성립해야 된다고? 2와 3의 배수 맞고요. 5의 배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게 뭐냐면 1에서 200의 네모를 물어본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x라는 것은 1과 200 사이의 수야. 근데 이 수들 중에서 2와 3의 배수는 돼야 된다는 거야. 맞지? 2와 3의 배수가 된다는 건 결국 몇의 배수인 거야? 6의 배수인 거지요. 얘를 성립한다는 건 6의 배수인 거야. 그럼 만약에 6의 배수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결국 200 나누기 6 하면 나올 거 아니야. 몇이야? 6, 4, 18, 2, 20, 6, 3, 18, 나머지 2. 그러니까 몇 개 있는 거야? 33개 있는 거란 말이야. 6의 배수가 몇 개 있다? 33개. 그래서 33개라고 답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뭐는 아니라고 그랬어? 5의 배수는 안 되는 거니까 6의 배수 이면서 5의 배수인 거를 빼면 되겠지. 지금 내가 센 33개는 뭘 다 센 거야? 6의 배수들을 다 센 거란 말이야. 근데 그 6의 배수인데 5의 배수인 것들을 다 빼줘야 된단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6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 되는 건 뭐야? 30인 거잖아. 그럼 30의 배수는 몇 개냐라고 얘기하면 200 나누기 30 맞습니까? 36 80 나머지 20 30의 배수는 몇 개 있는 거야? 6개. 6개가 빼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몇 개야 얘? 어렵니?
자, 이렇게 해서 피시백은 마무리 됐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단원이 이제는 실력 키우기 15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부터 온도가 일정할 때 뭐라고? 온도가 일정해. 변화가 없어 온도. 온도가 일정하다. 머릿속에 담아놓자. 근데 기체의 부피하고 압력의 곱은 일정하대. 부피와 압력의 곱도 어떤 일정한 게 나온다. 근데 우리 직관적으로 보면 얘들아 이렇게 곱해서 뭔가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 정밀. 매번 헷갈려요. 곱해서 일정한 건 반비례라고. 그래. 나눠서 일정한 게 정비례라고 그랬지. 왜 매번 그걸 헷갈려 하니까 너희들만 헷갈려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헷갈려들 해. x와 y를 곱했더니 일정한 2가 나왔다. 얘들아 얘가 정비례야? 아니요. 아니요. 얘는 y는 뭐가 돼? x분의 2 반비례 형태인 거잖아.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두 변수의 나눗셈이 일정한 2가 나왔대. 얘들아 y는 뭐가 돼? 2x 꼴이 나오는 정비례라고. 그렇구나. 헷갈리지 말라고. 얘는 일단 반비례 관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란 말이야. 네. 알겠어? 네. 그런데 1기압일 때 부피가 1202 기체가 된대. 맞아? 네. 얘들아 부피와 압력의 곱이 일정하게 나온다고 했는데 부피가 몇일 때? 1200일 때 압력은 1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게 일정하다는 거야 지금. 맞아? 여기 부피에 1200 대입한 거고 압력이 1이 대입한 건데 그 곱한 게 1200을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라고. 네. 그럼 내가 이거를 보기 좋게 부피를 x라고 잡고 압력을 y라고 잡는다면 식 자체가 어떻게 나오겠니? x와 y의 곱이 1200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3기압이래. 압력 y가 3이 됐다는 거잖아. y가 3. 그럼 x에다가 3을 곱해도 1200으로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는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400이 될 수밖에 없겠지? 네. 그때 부피는 400이다. 자, 16번에 볼까? 20cm의 용수철에 추를 떼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추 무게에 정비례한다. 추 무게 몇이야? 추 무게 몇이야? 네. 아니 추 무게 모르는데요. 네가 추야. 제가 추요. 들어요. 아. 자, 가만히 있는 상태의 용수철이 몇 cm? 20cm가 되는 거야. 그런데 늘어났다는 거야. 이만큼 늘어났어. 늘어난 길이가 이만큼이야. 맞아? 네. 그런데 10g의 추를 달면 2cm가 늘어난다고 했거든. 10g당 몇 cm? 2cm가 늘어난대. 이제 문제를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10g당 2cm가 되는데 용수철의 길이가 30cm가 되냐고 할 때 추의 무게를 물어봐라. 자, 10g당 2cm가 된 거야. 그럼 20g당
몇 cm가 돼? 4cm. 2 곱하기 2가 된 거고 30g당 30g 당연하지 10g, 20g, 30g에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네. 이 문제 자체에서는 이렇게 단위가 10g, 20g, 30g 해도 문제가 없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네. 그런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얘를 단위를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단위를 어떻게 1g당으로 바꿔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너희들 계산할 때 좀 더 편리할 거야. 자, 그럼 1g당은 몇 cm가 늘어나는 걸까? 0.2cm가 늘어난다는 거야. 맞지? 왜냐면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볼게. 10g당 2cm가 늘어가는데 추의 무게가 12.7g이래. 오. 그럼 몇 cm가 늘어날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네. 이해됐어?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위를 항상 1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더라고. 네. 그러면 자 볼까? 요거 땅땅땅땅땅 1g당 0.2 거니까 xg이면 어떻게 될까요? 0.2 곱하기 네.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늘어난 길이를 y라고 한다면 자 y 늘어난 총 길이 늘어난 총 길이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했지? 네. 최초의 20cm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 네. 그런데 20에다가 늘어난 길이 다 더하면 무슨 길이가 나와? 총 길이가 나오게 되겠지. 이해됐어? 그 총 길이를 y라고 잡을게 얘들아. 네. y는 기본적으로 일단 20이 있어야 되겠지? 네. 거기에다가 g당 0.2가 늘어나는 거니까 0.2 x 이렇게 써주면 완벽한 식이 되는 거야. 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전체 길이가 30이 된대. 그러니까 총 길이가 30이 된다는 거니까 y가 30이 돼줘야 되겠지? 맞습니까? 0.2x. 자, 이제 1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우리 뭐 하고 하는데 이 녀석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10은 0.2 x가 될 거고 양변에 몇을 곱해야 돼? 10을 곱하면 100 10을 곱하면 2x 맞아? 따라서 x는 50 뭐가 되는 거야? 그럼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16번 같은 경우는 애초에 10g, 20g, 30g, 40g, 50g 10g당 2cm니까 10cm가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50g이다 이렇게 답을 쉽게 구할 수도 있는 상태라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암산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된다고. 여기 10g이라고 하는데 문제에 13g이라고 하면 그게 암산으로 돼? 잘 안 된다는 거지. 네. g을 단위를 꼭 1로 바꿔주는 생각하기 네. 다음 17번 통리가 25개인 통계밖에 A. 자, A의 통리수가 몇 개라고? 몇 개? 25개요. 25개 그렸어. 맞지? 25개 있지? 3개요. 25개 있다고. 착한 사람만 보여. 만들다가. 자, 그런데 얘가 10초에 네. 10초에 5 회전한대. 5 회전. 그럼 얘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단위를 이렇게 보기 좋게 변환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회전 하는데 몇 초가 걸릴까? 2초가 걸린다는 거야. 2초에 1회전인 거야.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알고 지나가자 이거야. 무슨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 거지만. 그런데 보니까 한편 톱니가 X개인 톱니바퀴 B는 톱니바퀴 A하고 맞물려 있대. 맞물려 있대. 여기 이렇게 맞물려 있어. 근데 얘가 B라는 녀석인데 이거의 톱니수는 몇 개인지 안다 모른다? X개야. 톱니 X개. 얘는 25개. 이렇게 된 거야. 그럴 때 X하고 Y의 관계식인 거라고 그러는데 얘는 10초에 Y 회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거 우리 무슨 문제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2초 1회전이라고 기본 단위로 바꿔줬지만 A 톱니, B 톱니 둘 다 공통적으로 몇 초로 놔뒀어? 10초 10초로 맞춰줬잖아. 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A가 톱니수가 2개 있어. B가 맞물려 있어. 얘는 3개 있어. 얘들아 얘가 2바퀴를 돌았대. 2바퀴. 그럼 톱니 몇 번 움직였을까? 4번. 4번 움직이겠지. 근데 맞물려 있단 말이야. 즉 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갔을 때 2회전 한 거잖아. 네. 근데 얘가 2회전 할 때 여기에 있는 톱니는 몇 개 움직이겠니? 4번 움직이는 거지. 얘가 4번 움직였으니까 얘도 4번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몇 번 회전한 거야? 1회전하고도 3분의 1번 회전하게 된 거야. 이해됐어?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톱니 회전할 때 A의 움직인 톱니수 하고 B의 움직인 톱니수는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A라는 녀석 톱니가 25개거든? 근데 몇 회전한 거야 얘가? 5회전. 10초 동안 5회전 했어. 그럼 총 움직인 톱니수는 몇일까? 120. 25 곱하기 5가 되겠지? 네. 그런데 얘는 톱니수가 몇 개야? X개인데 몇 회전했다고 그랬어? Y 회전했다고 그랬지? Y.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된다. 그러면 얘는 뭐야? 총 움직인 톱니수가 될 거고 얘도 총 움직인 톱니수가 되겠지? 네. 서로 같아야 됩니다. 네, XY 관계식은 X 곱하기 Y는 125가 정답이 되는 거고 우리가 쓰는 상태를 보니까 얘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다 라는 걸 알게 되겠지? 네. 페이지 넘겨서 18번째 답은 계단을 뛰어서 올라가고 을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선체로 올라간다. 근데 갑과 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온 거야. 여기는 y 미터, 여기는 x 초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30m가 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40, 여기가 60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갑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을입니다. 이해됐어? 그래프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될 거야. 갑은 뛰어서 간다고 그랬거든? 40초가 되는 순간 몇 미터까지 올라간 거야? 30m까지 올라간 거야. 얘는 에스컬레이터를 서서 간다고 그랬지? 네. 60초가 됐을 때 30m 올라간 거야.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야? 뭐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지나가겠지? 네. 그런데 물어본 게 뭐냐면 갑이 18m로 올라가는 동안 이제 써보자. 갑이 18m 올라가는
동안 을은 Am를 올라간다고 그랬고 을이 16m 올라가는 동안 B초가 걸린다. A 플러스 B를 구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일단은 그래프를 보니까 얘들아 둘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여기 원점에서부터 출발한 거지? 네. 그리고 직선인 거지? 네.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무슨 관계? 정비. 정비례 관계야.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값도 을도 어떤 형태가 되느니 y는 A. 네모 x라고 쓸게. y는 세모 x라고 쓸게.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거란 말이야.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값은 자 어딜 지나? 요 점을 지난다. 맞니? 네. 답이는 녀석은 이 점을 지나. 근데 이 점은 좌표를 펴면 어떻게 돼? 40,30이 될 거란 말이야. 네. 우리 계속 얘기했었지. 어떤 직선이 점을 지난다. 또는 점은 직선 위에 있다. 라는 거는 하나같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 해가 된다. 대입하면 만족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0,30을 대입하는 거야. 30은 40 곱하기 네모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네모는 몇이야? 4분의 3이 나온다. 그래서 값의 최종식은 함수식의 y는 4분의 3 x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을 지나고 있네. 60,30이 되겠지. 대입하면 만족해야 돼. 30은 60 곱하기 세모가 되니까 을은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y는 2분의 1 x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이제 모든 식을 작성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문제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어떻게 하냐? 값이 몇 미터라고? 18m. 지금 얘가 높인 거지? 네. 18m는 어디야? 한 이 정도 되겠지, 얘들아. 18m 이 정도 잡고 쭉 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의 의미는 뭘까? 값이 18m 갔을 때 몇 초 걸렸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얘는 을이 18m 갈 때 몇 초 걸리느냐 이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묻는 게 뭐였어? 을은 몇 미터 가냐라고 물어봤지? 이해됐어? 값이 18m 가는 동안 을은 몇 미터를 가냐고 그랬는데 값이 18m 갔을 때 시간이 몇 초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요 시간을 뭐라고 둘까? t라고 해볼까요? 그럼 요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t, 18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만족하겠니? 안 하겠니? 그래서 18은 4분의 3 곱하기 t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양변에 몇을 곱해줘야 돼? 3분의 4. 3분의 4를 똑같이 곱해주면 돼. 3분의 4 다 약분되고 t라는 녀석은 결국 64, 24초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즉 여기는 24초 걸린 거야. 24초. 값이 18m까지 올라가는데 24초 걸렸어. 그러면 그 24초 동안 을 몇 미터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24초 동안 을은 요만큼 올라간 거야. 요만큼. 요걸 구하라는 거라고 지금은. 그럼 여기 잡으면 뭐가 될까? 24, h를 구하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문제 자체에서 그 을을 a미터라고 했으니까 h라기보다는 a로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4, a를 대입하면 뭐 해야 돼? 만족해야 되는 거야.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a는
2분의 1 곱하기 20 하는 거니까 몇 미터? 12m를 움직이게 된 겁니다. A는 12m. 다음 두 번째는 뭘 물어봤어? 을이 6m야? 16m지. 을이 16m 가는 동안은 몇 초 걸렸냐라고 했지? 네. 자, 뭘 봐야 돼? 여기 16m면 이거보다 조금 낮은 거야. 16m 가는 동안 누구하고 만나야 돼? 을하고 만나야 되는 거잖아. 을하고 만난 이 점에 여기 시간을 물어본 거야. 이 시간을 뭘로 잡을까? t 다시라고 얘기할게. 그럼 이 좌표는 결국 뭐가 돼야 되니? t 다시 콤마 16이 돼야 되겠지. 그럼 요 놈을 누가 대입해야 돼? 요 을식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는 거야. 네. 대입해볼까? 16은 2분의 1 곱하기 t 다시가 되는 거지. 양변에 1을 곱해서 t 다시는 결국 몇 초 걸린 거야? 32초. 즉 여기는 32초가 됩니다. 그래서 b는 32가 돼야 되고 a는 12가 돼야 되는데 둘을 더하라고 했지? 네. 44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그래프를 보고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네. 1차 함수가 쉬워야 2차 함수도 쉬운 거고 1차부터 뭐예요? 얘네를 1차 함수라고 얘기해. 나중 가서 2학년 때 배우게 돼.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자. 19번 보니까 100ml 를 마시면 열량을 얻을 수 있다. 마시면 얼마큼의 300kcal를 얻을 수 있는 음료수가 있다. 그런데 이 음료수를 X 밀리리터 마실 때 Y 킬로칼로리 열량을 얻는다고 한다. X와 Y의 관계식을 쓰래. 얘들아, 그러면 결국 잘 생각해볼까? 100ml일 때 이것도 관계식을 완벽하게 제대로 쓰려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 네. 단위를 1로 바꿔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근데 일단은 자 100ml야 단위가. 그때 300을 얻는데 얘들아 30인데요. 30. 나 300이라고 썼어? 30이네. 킬로칼로리. 그러면 200ml면 밀리리터면 어떻게 되는 걸까? 100만큼 마시면 30의 열량을 얻는데. 30 그렇지. 30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요거 몇 리터라고 해야 돼? 문제에서 X 밀리리터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아니 100단위로 가고 있는데 그 X가 125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단위 자체를 1단위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거 1 밀리리터당 열량 얼마큼 얻게 되는 거야? 0.4. 100으로 나눠준 거잖아. 얘 100으로 나눈 거니까 얘도 100으로 나누면 되잖아. 네. 10분의 4 킬로칼로리를 얻게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2ml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분의 3 곱하기 2. 3ml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분의 3 곱하기 3. 이런 규칙들이 나오게 되겠지? 그럴 때 x 밀리리터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분의 3 곱하기 x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야? y가 뭐야? 킬로칼로리. 얘가 y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가 y가 되는 거야. 따라서 관계식은 끝나버렸어. y는 10분의 3 x라는 정비의 관계가 나온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자, 가로는 10이고 세로는 12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단 말이야. 여기는 10, 여기는 12. 근데 여기가 A, B, C, D가 되고요. 다음 뭐라고 써있니? P라는 점이 점 B를 출발한대. P라는 점이 여기 점 B 여기서 출발한대. 문제가.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 시계 반대니까 이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P가 뭐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지. 그런데 P가 변 AB 위에 있대. 그럼 어떻게 간 거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야 지금. 그럼 P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때 이 ADP의 넓이를 알려준 거야. 넓이를. 넓이가 몇이다? 30. 30이 되는 건 출발한 후 몇 초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매 초 몇 센치를 움직인다고 나왔지 문제에서? 초당 2cm를 움직인다고 했거든. 초당 2cm. 맞습니까? 그럼 여기 30이 나왔으니 얘들아 이거 밑변으로 두면 삼각형의 넓이가 30이 되기 위해서 여기는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B에서 일단 P가 C까지 움직이려면 몇 초 걸릴까요? 20. 초당 2cm라고. 그러면 1초에 2cm, 아, 2초에는 2 곱하기 2.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5초가 될 때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5. 10을 움직이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5초. 맞습니까? 네. 여기도 5초 걸리겠지? 네.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초 걸릴까? 6초가 걸리는 거겠지?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초 걸릴까? 3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총 걸리는 시간은 5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3이 총 걸린 시간이 되겠네요. 19초가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 교재를 시험했어요. 와.